부산교육청이 통학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통학 차량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 남구에서는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부터 오랜 지역 현안까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해수부가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6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승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 외곽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산교육청이 통학 차량을 직접 운영합니다. 오는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학생들의 등굣길은 아침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30여 분 떨어진 명지동의 경일고와 명호고, 부산 남고까지 통학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30분 이상으로 길어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부산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교육청은 3월 새학기 지사동에서 명지동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 수를 최대 2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통학 차량 4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전세버스를 자기들 이제 본인들이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여객운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학교 부담을 좀 줄여주고 하고자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부산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장군까지 통학 차량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해수부가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임시청사를 대체할 본청사 부지를 올해 중 선정하고 정부 청사 수급 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사 부지는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와 남구, 중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복합 5구역에 해수부 본청사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명지 복합 5구역은 쇼핑단지 건립 무산으로 방치된 상태라며 주변의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이 인접한 데다 향후 가덕신공항과 철도망 등이 갖춰져 해수부 신청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 남구에서는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 속 불편부터 오랜 지역 현안까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 구청장이 주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는 줄이고 마이크는 주민들에게 먼저 건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대단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역의 교통 문제입니다. 신호체계와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 대책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교통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보행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교통안전체계는 어떻게 될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 노후 주택가의 생활 인프라 문제도 제기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도로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위에 그 문화마을이라고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2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게 중공검사가 안 나가지고 도로가 사유지로 지적들을 때 보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즉석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지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설명합니다. 국장님 직접 찾아뵙고 그냥 주무관 이렇게 하지 말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뵙고 현황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 동순방은 6일 대연 1, 2동을 시작으로 7일 대연 4, 5, 6동 등 남구 전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구는 접수된 민원을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책상이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듣는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동순방. 새해 남구 소통행정의 출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새해부터 생태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초중고 1개 학교씩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에는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가 보급되고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운영비 지원과 생태환경 교육자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또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중심으로 환경체험교실, 가족참여형 환경실천 활동 등을 운영하고 가칭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서구는 1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면허 반납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진 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2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6일 새벽 0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승용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해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다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 직원을 사칭해 고철 거래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거래 대금 1,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민들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로 인한 고통을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이 갈라지고 기우는가 하면 싱크홀까지 생기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부산시장의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하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상구 감전동 일대.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벽이 아니고 바닥이고 또 2층 계단이고 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문도 한쪽이 내려앉아가지고 공장 건물 자체가 앞으로 기울렸어요. 바닥이 갈라지고 막 금속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그 악몽을 자주 꿉니다.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본분을 다하지 않고 시민 혈세를 부실 공사에 쏟아부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와 제대로 된 대책 발표도 없었다. 건물 파손 등의 피해와 함께 이 일대에는 지난 2년간 1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도시철도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시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부실 감독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기관 경고가 내려졌고 관계자들이 징계됐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사상하단선의 안전한 개통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상구는 부산이 아닙니까? 부산시장님 불러주세요.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정률은 12월 말 기준 75%로 2027년 1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은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해입니다. 이 흐름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270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합하면 11,7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는 전국 통계와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전국의 10월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12월 10,000명대로 떨어진 이후 이듬해 1월부터 6월 한 달을 제외하곤 모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5월 한 달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481쌍이 결혼해 12%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의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반등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출생아와 혼인의 증가 배경으로 30대 여성 인구와 지난 2024년 혼인 건수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관광과 금융 그리고 AI를 축으로 한 3대 경제 대전환 전략으로 부산 뉴딜 2026을 공개했습니다. 그 첫 공약인 관광 분야에서 다대포의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박물관과 서울대병원급의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42억 700만 원을 기록하며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배 증가한 수치로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1위입니다. 부산시는 연말 이벤트로 모인 기부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확보된 기부금을 사회복지관 버스 구입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을 핵심으로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시 교육청의 목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는 AI 튜터 비트와 미래형 학교 모델을 도입해 교사의 수업 혁신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고 국제 바칼로레아, IB 연구학교도 확대 운영합니다.
또 인문,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사의 역할과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2026년을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을 함께 챙기는 맞춤 교육도 강화됩니다. 초등학생 문해력, 수리력 집중 지원을 비롯해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 고등학교 진로 진학 맞춤 프로그램까지 학교급별 지원을 촘촘히 이어갑니다. 교권 보호와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안심 교육도 함께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AI 행정비서 도입으로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학 여건 개선에도 나섭니다.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를 용기를 북돋는 일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누구라도 기본 학력을 튼튼히 쌓고 자신의 끼와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를 공교육의 전환점으로 삼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묶어왔던 고도 제한이 풀릴 전망입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진 경관지구 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노후 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지상 4층. 1978년 12월 말 준공돼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보이고 비가 오면 침수와 누수가 반복됩니다. 콘크리트 부식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4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보수를 하려 해도 오래되니까 돈만 들어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최고 많다고. 인근 대연 사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층에서 3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만 정비는 수십 년째 멈춰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생권을 못하게 해놓은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이런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제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경관지구 해제 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는 건물 높이가 12에서 15m로 제한돼 왔습니다. 관리 방안이 확정되면 일부 지역은 2027년 고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남구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건물 높이는 구역에 따라 24m, 최대 33m까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유엔기념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삶을 함께 살리기 위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개발 과정에서도 건축물의 높이와 색채, 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원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전사자 2,333명이 잠든 세계 유일의 유엔 공식 묘지. 50년 만에 풀리는 규제가 지역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빈집 철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산업, 물류, 관광단지의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 감소 지역은 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되며 이후 3년 동안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가 5년 동안 50% 감면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이 연장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체계도 개편됩니다. 가족 간 주택 저가 양도는 증여로 간주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 매매 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 공정 과세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의 원거리 통학생들이 새학기부터 한숨을 덜게 됐습니다.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